예, 존경하는 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일관 태국 파견 문제는 제가 이번에 아주감사관 때 IDC 수용소에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이 통일 비용을 추계하고 있죠. 통일 비용을 추계를 한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걸 인용하시는 것이죠? 예, 최근에 그걸 인용하고. 예, 2030년에 55조부터 한 277조. 예, 그렇습니다. 예, 통일 편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편익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으나 이제 그 편익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거기도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예. 그리고 예.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다듬어지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정부가 인용하는 추계치가 있지만 통일 편익, 통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냐, 득을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만은 여러 기관에서 KDI라든지 관련 또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낸 자료들이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크고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통일부가 용역을 3억 5천만 원 준 안종범 교수 현재 새누리당 의원 것을 보면 거기는 오히려 통일 비용이 편익보다 많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온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3,000불 기준으로 2030년 10년 기준을 보면 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627억 불이 많다. 거기에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문제, 관광, 지하자원 이런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있고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걸 보면은 서울대가 한 걸 보면 2007년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63%였는데 2008년에 조사한 거 보면 6%포인트가 줄었어요. 57%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통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보면 2007년은 통일의 필요성을 43%가 인정했는데 그 10년에 조사한 걸 보면은 23%, 10명 중에 2명만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도 있을 테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 통일 교육에 논의와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쭉 정부의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도 비용에 관한 추계치 이용하는 건 있지만 편익에 관한 건 없어요. 따라서 통일 논의를 할 때 비용은 이렇고 여기에 비용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치화시키면 계량화시키면 이렇고 거기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정치, 군사, 그렇습니다. 외교, 그 다음에 정신적 통일관계, 또 앞으로의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있다 하는 균형된 토론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떨어뜨리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가져오는 데 기여를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통일에 관한 토론이나 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용과 편익을 같이 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공감합니다. 통일 비용이 독일 통일 당시에 통일 비용이 상당히 과장되게 알려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통일부에서는 그 통일 비용과 특히 분단 비용이 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비용 편익 대비 인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정책도 필요하고 주변 사강을 통한 그 정책도 필요하고 여기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통일 위에게 꼭 필요하다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자꾸 식어간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우리 남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교육과 통일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 NLL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는데 제가
김영삼 정권 때, YS 정권 때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의해서 민주당의 천용택 의원과 질의답변 내용을 본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양호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해 함정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공해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NLL을 넘어서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의석의 의원님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시정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1분 더 주시죠. 네. 의석에서 넘어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는 의원이 있음. 의석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오전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NLL 문제는 북한의 통전 전술에 지금 우리가 남쪽이 놀아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월 19일 날 북한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여야가 계속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남남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고, 북한으로 봐서는 남쪽에도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세력이 있다, 지지 세력이 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남남 분열되고, 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갈등을 계속하는가. 더 이상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 정략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장관께서 국회에서 특정 사안을 놓고 정치적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돼서 이것이 그 국익을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장관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NLL에 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서해상에서의 신뢰적 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언론도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당시 YS 정권의 이양호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고받은 속기록의 일부였는데요. 그게 1999년 7월 16일인데 7월 17일자 대표적 보수신문의 기사입니다.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이게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다의 경우는 남북 간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지금하고 참 반대예요. 따라서 남북 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보수건 진보건 팩트, 사실에 관해서는 정직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팩트에 의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예.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